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2022년 보내주신 기대 이상의 성원과 응원에 정말 따뜻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좀 더 유익한 수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누구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바로 의문문에 사용하는 do you라는 표현입니다. 의문문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냥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물어보고 싶을 때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피자를 좋아하니? do you. 여행 가고 싶니? do you. 이렇게 무언가를 질문할 때 쓰는 do you를 활용해서 한번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 피자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역시 do you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Do you like pizza? 한번 더 해볼까요? Do you like pizza? 자,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 대답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어요. 자, 먼저 긍정문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를 좋아하냐는 물음에 긍정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피자를 좋아해요 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Yes, I like pizza.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문은 don't를 사용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까요? I don't like pizza.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pizza.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의문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할 테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냐고 질문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네,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라는 긍정문과 아니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아요 라는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Do you want drink coffee? 자, 그럼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I want to drink coffee 라고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까요? I don't want to drink coffee.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죠? 다음 예문 제가 이번에 또 역시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 긍정문과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행을 가고 싶니?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Do you want to travel? 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문이죠. 나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I want to travel. 좋습니다.
이번에는 부정문입니다. 나는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travel.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I don't want to travel. 좋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는 커피를 마시고 싶니? 어떻게 질문할까요? Do you want to drink coffee? 자,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긍정문입니다. 네,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drink coffee.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don't want to drink coffee. 좋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는 결혼하고 싶니? 어떻게 만들까요? Do you want to get married? 자, 긍정문입니다. 네,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want to get married. 이번엔 부정문입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get married. 자, 다음 질문이에요. 너는 감기에 걸렸니? 어떻게 질문할까요? Do you have a cold? 긍정문입니다. 나 감기에 걸렸어. I have a cold. 그쵸? 자, 이번엔 부정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I don't have a cold. 어떠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의문문을 통해서 긍정의 대답과 부정의 대답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영어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죠? 의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커피를 마시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Do you drink coffee? 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역시 똑같은 문장에 주인공만 한번 3인칭 단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는 커피를 마시니?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주인공이 3인칭 단수니까 역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에 s가 붙어줘야겠죠? 위에 나오는 Do you drink coffee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do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문장은 Does Chris drink coffee? 라고 표현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너는 혹은 크리스는 커피를 마셨니? 라는 표현의 과거입니다. 자, 과거의 표현도 역시
3인칭 단수와 그 방법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를 과거의 형태로 바꿔라. 자, 그럼 역시 우리 의문문을 사용할 때 do, does 이 두 가지의 표현이 과거형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do, does의 과거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영어에선 did입니다. 자, 그래서 did you 혹은 did Chris drink coffee? 라고 물어봐 주시면 과거의 표현인 너는 커피를 마셨니? 혹은 크리스는 커피를 마셨니? 라는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어떻게 만들까요? I don't need money.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역시 주인공을 3인칭 단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리스는 돈이 필요 없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Chris doesn't need money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과거의 표현입니다. 크리스는 혹은 나는 돈이 필요 없었어 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까요? I didn't. Chris didn't need money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왜 didn't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냐? 바로 did not의 줄임말이 didn't인데 부정문인 don't와 doesn't는 do not과 does not의 줄임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 do와 does의 과거인 did를 사용해서 did not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엔 부정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양치하지 않아. 그리고 3인칭 단수인 그는 양치하지 않아는 역시 문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양치하지 않아. I don't brush my teeth. 그는 양치하지 않아. He doesn't brush his teeth. 그녀는 어젯밤에 양치 안 했어. She didn't brush her teeth last night.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동사 work입니다. 일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일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ed, worked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나는 매일 일해 라는 문장이네요. 영어식 어순으로 바꾸면 나는 일해 매일 이라는 어순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매일 일해. 그렇죠. I work every day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역시 주인공만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을 3인칭 단수인 크리스로 바꾸게 되면 일하다라는 work가 어떻게 발음될까요? 맞습니다. Chris works on weekends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주말마다 일해 라고 표현을 할 때는 뒤에 on weekends, on weekend에 s를 붙여서 주말마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그녀는 어제 일했어 라는 표현이에요. 어제 일했어 라고 표현하는 건 과거네요. 그러면 work의 과거인 worked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한번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She worked yesterday. 한 번 더. She worked yesterday. 자, 너는 집에서 일하니?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문장에서 집에서 라는 표현만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겠네요. 집에서는 영어로 뭘까요? 어디에서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at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영어로 at
home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집에서 일하니? 그렇죠. Do you work at hom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크리스는 집에서 일하고 싶어하니? 라는 문장이에요. 자, 표현 바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3인칭 단수가 주인공이니까 앞에 does Chris라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결론이 뭐예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 동사 want입니다. 자, 그래서 does Chris want to work at home? 이라고 물어봐 주시면 완벽한 표현이 되겠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Does Chris want to work at home?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너는 지난주 금요일에 일했니? 지난주 금요일이 과거의 표현이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Did you work last Friday? Did you work last Friday? 자, 계속해서 우리 부정문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나는 일을 안 해. 이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I don't work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녀는 거의 일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3인칭 단수가 주인공인 그녀고 부정문인데 거의 일하지 않아,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배운 표현 중에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표현 뭐 있었죠? 그렇죠. 바로 seldom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she seldom works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건 seldom이라는 단어 뒤에 work라는 동사에 s가 붙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3인칭 단수라는 she라는 주인공이 있을 때는 항상 문장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에 s가 붙어줘야 돼요. 과거형이 아닐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she seldom work라고 표현을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work라는 동사에 s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나는 어제 일 안 했어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어제 일 안 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과거네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I didn't work yesterday.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동사 하나를 가지고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집안일을 해 라는 문장이네요. 자, 여기서 주인공과 결론부터 먼저 잡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한다 집안일을, 이렇게 어순구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I do housework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리스는 금요일마다 집안일을 해 라고 표현을 하네요.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인 크리스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과거의 표현이 아닌 이상에는 꼭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Chris does housework on Fridays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Chris does housework on Fridays.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그녀는 어제 집안일을 했어요. 어제 집안일을 했다니까 과거의 표현이네요. 우리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She did housework yesterday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she가 3인칭 단수이긴 하지만 과거의 표현에서는 3인칭 단수보다는 과거의 표현에만 집중해 주신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숙제를 하니? 라는 표현이에요. 자, 앞에서는 do housework라는 집안일을 하다인데 숙제를 하다라는 표현 역시 do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do the homework, do my homework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너는 숙제를 하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Do you do your homework?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크리스는 매일 숙제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역시 3인칭 단수가 주인공이면서 과거가 아니네요. 그러면 3인칭 단수 취급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Does Chris do his homework every day?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그는 어젯밤에 숙제를 했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는 어젯밤에 숙제를 했니니까 과거의 표현이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Did he do his homework last night? 한 번 더. Did he do his homework last nigh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의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숙제 안 해. 어떻게 표현할까요? I don't do my homework.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I don't my homework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다면 이 do를 사용하는 표현은 두 가지를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homework는 숙제라는 뜻이 있지 숙제를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하다라는 어감을 만들어 줄 때는 do를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 don't do my homework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크리스는 거의 숙제를 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역시 3인칭 단수인 크리스가 주인공이고 거의 숙제 안 해는 과거형의 표현이 아니니까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가 아니고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seldom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야겠네요. 그럼 표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Chris seldom does his homework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doesn't라고 하는 부정문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에 s를 무조건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Chris seldom do his homework 이렇게 나와야 되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인 do에 3인칭 단수 s가 붙어서 does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은 Chris seldom does his homework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do를 사용하는 표현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그녀는 어제 숙제 안 했어 라는 표현이네요. 그녀는 숙제 안 했어. 과거의 표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She didn't do her homework yesterday 라고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영작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헷갈리는 바로 이 두 표현인데요. 자, 예를 들면 I will buy dinner to you. I will buy dinner for you. I will bring a book to you. I will bring a book for you. 내가 너한테 책 한 권 가져다 줄게 라는 표현. to가 맞을까요? for이 맞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사라는 단어의 어감이 이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to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하지만 동사의 어감이 이동에 대한 어감, 개념이 없으면 for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영작을 통해서 바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gi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give라는 동사는 주다라는 의미를 가졌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초콜릿을 줘 라고 표현을 할 때 I give chocolate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초콜릿을 너에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초콜릿이 이동을 한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너에게 초콜릿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초콜릿이 나한테서 너라는 사람한테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의 개념이 있을 때는 to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I give money. 나는 돈을 줘. 누구에게? 크리스에게 라고 표현을 할 때는 to를 활용해서 I give money to Chri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밑에 pass라는 동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네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피구를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친구한테 Hey, pass, pass 라고 외쳐요. 그러면 공이 어디로 와요? 나한테로 그 공이 이동을 해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pass도 어떤 이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고 표현을 할 때, 혹은 친구한테 소금 좀 줄래? 라고 표현을 할 때 pass the salt 누구한테? to m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한테 소금 좀 줘. pass the salt to me 이해되시나요? send라는 단어입니다. send는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내가 너한테 카톡을 보낼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카톡의 전송 버튼, send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쓴 메시지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이동을 하는 게 그려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send도 이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 sent money. 나는 돈을 보냈어 라는 표현이죠. sent는 send의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I sent money 하면 나는 돈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너한테 돈을 보냈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 to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는 to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lend라는 표현이 있어요. lend는 빌려주다라는 표현이에요. 친구한테 나 펜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펜이 어디로 와요? 나한테로 이동을 해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lend도 역시 이동의 개념이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 lent. lent는 lend의 과거예요. 그럼 I lent the book 이라고 표현하면 나는 그 책을 빌려준 거예요. 누구한테? 걔한테, 그 사람에게. 그럼 to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I lent the book to him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에게 책을 빌려줬어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sing, 노래 부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크리스가 나한테 노래를 불러줬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노래라고 하는 게 어디로 이동을 하는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노래라고 하는 건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노래라고 하는 게 내 귀에 들리는 거지 그 노래가 이동을 하는 어감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동의 개념이 없으면 for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Chris sing의 과거 sang을 사용해서 Chris sang a song 나에게 for me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사다라는 의미를 가진 buy입니다. 이 buy라는 말이 to를 써야 되는지 for를 써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일단 우리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말에 사주다라는 말 때문에 이 for과 to가 헷갈려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주다는 사다와 주다의 합성어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영어에는 이런 합성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buy, 사다라는 뜻만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을 샀어 라고 표현을 하면 I bought a bag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방을 왜 산 거예요? 내 여자친구를 주려고. 근데 여기다가 또 give라는 표현을 넣기에는 문장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이 가방을 왜 샀어요? For my girlfriend.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샀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buy라는 동사도 to가 아닌
for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내가 여자친구 주려고 가방을 샀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I bought a bag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가방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없던 게 생겼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를 위해 for my girlfriend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I bought a bag for her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make입니다. make는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자, 먼저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Chris made sandwiches. 샌드위치스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샌드위치죠. 그래서 크리스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그쵸?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라는 어감 때문에 우리는 이 make도 to를 써야 되는지 for를 써야 되는지 헷갈리게 되는데 make라는 동사 자체는 만들다라는 개념밖에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만들어 주다는 역시 만들다와 주다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런 합성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었어. 왜? For my girlfriend. For his girlfriend.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make라는 동사도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for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cook이에요. cook은 요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이 말도 역시 요리해 줄게, 요리해 줘 라는 표현 때문에 to를 써야 되는지 for를 써야 되는지 헷갈리게 되는데 역시 요리해 주다라는 표현도 합성어죠. 그러니까 요리하다라는 의미만 놓고 봤을 때는 이동의 어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My mother cook. 우리 엄마는 요리해. 뭐를? 불고기를. 누구한테? 나를 위해니까 for me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My mother cook 불고기 for m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우리 엄마는 나에게 불고기를 요리해 주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예문입니다. 그 책 크리스 주었어 라는 표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다라는 동사가 뭘까요? 바로 give죠. give의 과거는 gave입니다. 자, 그럼 그 책 크리스 주었어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책이 어떻게 크리스한테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어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to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I gave the book to Chri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크리스에게 메일 보냈니? 라는 표현이에요. 자, 질문이니까 의문문의 형태니까 do you, does she, 뭐 did you, did she 이런 식의 do, does, did가 먼저 나와줘야겠죠? 자, 근데 과거의 어감이니까 did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직접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어감이니까 Did you send an email to Chris?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역시 send는 이동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to를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그는 나에게 꽃을 사줬어 라는 표현이에요. 사주다라는 표현은 buy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buy는 이동의 개념이 없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그는 나에게 꽃을 사줬다라고 할 때는 to가 아닌 for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He bought a flower for me.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그가 나에게 꽃을 줬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다라는 표현이니까 give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give는 이동의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to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한번 표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He gave a flower to m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리스가 책을 가져다 줬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가져다 줬다, 가지고 오다라는 표현은 동사 bring을 사용합니다. bring의 과거는 brought예요. brought. 자, 그럼 크리스가 책을 나에게 가져다 준 거니까 표현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Chris brought the book to me.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나는 친구에게 차를 팔았어 라는 표현입니다. 팔다라는 동사는 sell. sell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내가 차를 팔게 되면 그 차는 어디로 가요? 친구에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o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표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I sold my car to my friend. 나는 친구에게 차를 팔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친구에게 차를 팔았다. 팔다는 sell이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sell. 친구에게 팔면 그 차가 어디로 가요? 친구한테 가죠. 그래서 to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 팔다 sell의 과거는 sold입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잘해주셨어요. 바로 I sold my car to my friend.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들이 나에게 옷 한 벌 사줬어 라는 표현이에요. 옷을 사줬다는 건 동사 buy를 써야 되는데 buy만 놓고 봤을 때는 사물이 이동하는 개념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for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for과 to를 구분하려고 신경을 쓰는 것도 일이거든요. 자, 이럴 때 for과 to를 쓰지 않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장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옷 한 벌 사줬어 라는 표현을 하면 결론부터 써서 My son bought new clothes for m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to를 써야 되는지 for를 써야 되는지 이게 너무 항상 헷갈린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대상 있죠? 이 사주는 대상을 buy라고 하는 동사 바로 옆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My son bought me new clothes 라고 표현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뒤에 for이나 to를 쓰지 않아도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My son bought me 하면 나를 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에게 샀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가능한 표현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My son bought me. 내 아들이 나에게 사줬어. New clothes 하면 새 옷을 이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for과 to가 항상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는 아이들에게 눈사람을 만들어 줬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일단 만들다라는 동사 make를 쓰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눈사람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make보다는 짓다라는 의미를 가진 build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우리 왜 겨울왕국을 보시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거기서도 build를 사용하는 것처럼 눈사람을 만들다는 build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build, 만들다라는 뜻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눈사람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for이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나는 아이들에게 눈사람을 만들어줬어. I built a snowman for my childre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to와 for 만들기 힘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바로 이 for과 to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는 누구한테, 누구에게 만들어줬는지 그 대상을
만든다라는 표현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된다라고 했었죠. 즉 동사 뒤에 누구에게 해당하는 그 인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 built my children 이렇게 표현하면 아이들을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만든 거예요. 뭐를? A snowman, 눈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이에요. 크리스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건 먼저 to와 for를 넣어서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다라는 동사는 give, 과거니까 gave를 쓰셔야겠죠. give는 주다, 이동한다라는 어감이 있기 때문에 Chris gave a gift to me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때 to와 for 역시 사용하기 힘드시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맞아요. 바로 동사 뒤에 어떤 대상에게 주는지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에게 돈을 줘 라고 표현을 할 때 give money to me가 편하세요? give me money가 편하세요? 그쵸?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은 패턴으로 한번 문장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Chris gave me a gif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엄마가 나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셨어 라는 표현이 있죠. 만들다, make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 make라는 동사만 봤을 때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for를 사용한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서 저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만들어 주셨어. My mother made cookies for m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표현에서 for과 to, for를 지우고 한번 표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My mother made me cookie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예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좋은 소식을 말해줬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말하다 라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told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he told 뭘 말했어요? good news 누구에게? to u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 표현 to를 지우고 먼저 한번 표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He told us good new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tell me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ell me 하면 나에게 얘기해줘 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문장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크리스가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줘 라는 표현이에요. 가르치다는 teach입니다. 이 동사는 to를 활용을 해서 Chris teaches English to u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문장에서 to를 지우고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 네, 좋아요. 바로 Chris teaches us English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연습을 해보시다 보니까 우리 밑에 to와 for를 지우고 표현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편하고 쉽다라는 걸 느끼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감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방식을 계속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다음 그는 우리에게 커피를 끓여주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커피를 끓이다는 동사 make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e made coffee for u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역시 우리 for를 지우고 한번 표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쉽죠? 너무 간단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He made us coffe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힌트 하나만 줄래? 라는 문장으로 우리 마지막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하나만 줄래? 라는 표현은 줄래? 라는 어감에서도 느껴지셨겠지만 give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an you give a hint to me?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to를 한번 지우고 역시 문장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바로 Can you give me a hint?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to와 for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to를 써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for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헷갈릴 때는 우리 마지막에 배운 표현을 통해서 to와 for를 지워내고 문장 만드는 연습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를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말과 영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결론이 문장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영어는 이 결론이 문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어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더 편하고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주인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는 매일 영어 수업을 듣는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주인공과 결론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나는입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의 결론이 뭐예요? 듣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영어는 이 두 개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장 자체를 나는 듣는다. 뭘 들어요? 영어 수업을 매일 이렇게 어순 구조를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바꾼 어순 구조에 그대로 단어를 넣어주시면 표현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데 먼저 나는은 영어로 뭐예요? I죠. 그 다음 듣는다 라는 단어를 혹시 listen to를 생각을 하셨다면 listen to는 오로지 귀로만 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근데 우리 수업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오감을 다 이용하죠. 이렇게 들을 경우에는 take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문장은 I take an English class every day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예문은 나는 천안아산역에서 KTX를 타라는 표현이에요. 자, 역시 이 우리말을 영어식 어순으로 먼저 한번 바꿔보자면 주인공은 나는이죠. 결론은 뭐가 될까요? 바로 탄다라는 표현의 타예요. 그럼 어순을 영어식 어순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타, 뭘 타요? KTX를 어디에서? 천안 아산역에서 라는 어순 구조로 바꿔주면 우리가 훨씬 더 부드럽게 영어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다 우리 단어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탄다라고 표현을 할 때 나는 I, 타다라는 표현은 어떤 동사를 사용할까요? 바로 take입니다. take 뒤에 탈 것을 넣어주게 되면 그 탈 것을 타다라는 어감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탄다. I take a bus. 택시 탄다. I take a taxi.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KTX를 탄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I take a KTX at 천안아산 stati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해볼까요? 나 친구들이랑 여행하는 거 좋아해 라는 문장이에요. 역시 다른 단어 다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인공과 결론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나네요. 자,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좋아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영어식 어순으로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할게요. 나는 좋아해. 뭐를 좋아해요? 여행하는 걸. 누구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순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뀐 어순 구조에 단어를 그대로 접목을 시켜주시면 돼요. 어떻게? 자, 나는 영어로 뭐예요? 역시 I가 되겠네요. 자, 다음 좋아한다라는 동사는 like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여행하는 거 좋아해 라는 표현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I like to travel with my friend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like 뒤에 왜 travel이라는 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이 like와 travel 사이에 to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는 여행하는 거 좋아해 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인공은 나죠. 자, 그 다음 결론을 나타내는 동사는 좋아한다라는 like예요. 그 다음 내가 뭘 좋아한다고 했죠?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travel이라는 동사를 써서 I like trave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동사 like는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travel이라는 단어는 여행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I like travel 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말로 나는 좋아한다, 여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자, 누군가가 나한테 나는 좋아한다, 여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표현 자체가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죠. 자, 그럼 나는 좋아한다, 여행한다 라는 우리말을 부드럽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바로 나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혹은 나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라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행한다라는 말을 여행하는 것을 이라는 어감으로 바꿔주시면 그 느낌 자체가 문장 표현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데 영어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행한다라는 표현을 여행하는 것을 이라는 어감으로 바꿔주실 거면 travel이라는 동사 앞에 to를 넣어서 to travel 혹은 travel이라는 여행하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traveling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여행하는 것을 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travel이라는 동사는 여행하다지만 이 travel이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 to travel 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행하는 것을 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역시 travel 이라는 동사, 여행하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 traveling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여행하는 것을 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I like to travel, I like traveling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나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서 to와 ing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 drink 마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너는 커피를 마시니? 라는 예문이에요. 의문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do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역시
이 문장에서 주인공과 결론을 일단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인공은 너는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우리말 문장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표현이 거의 대부분 결론이거든요. 자, 그럼 결론은 마시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인공과 결론을 이야기했으면 그 결론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커피 마시니? 라는 표현에서 의문문이니까 제일 먼저 do를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인공과 동사 결론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Do you drink coffee?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나는 커피를 마셔 라는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응이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yes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역시 주인공과 결론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주인공은 나는, 결론은 마신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을 거꾸로 올라오면서 만들어주면 되니까 나는 마셔 커피를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Yes, I drink coffee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너는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예문이에요. 역시 의문문이니까 do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주인공과 결론을 이야기하고 거꾸로 올라오시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너는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하니? 라고 했으니까 do you 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을 해주시고 좋아하니가 결론이죠. do you like? 다음 마시는 것이 뭐예요? drink는 마시다. 자, 근데 drink를 마시다를 마시는 것을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어떤 표현을 사용했죠? 그렇죠. 바로 to와 ing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do you like to drink coffee? 혹은 do you like drinking coffee? 라고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 나는 커피 마시는 걸 안 좋아해 라는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니라고 했으니까 no 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역시 주인공과 결론을 한번 찾아볼까요? 주인공은 나는 I가 되겠네요. 자, 다음 결론은 뭐예요? 좋아한다 라는 표현인데 더 정확하게는 좋아하지 않는다, 안 좋아한다가 결론이에요. 그쵸? 좋아한다는 like, 안 좋아한다는 뭘까요? 바로 don't lik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don't like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I don't like 그 다음 마시는 것을 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to drink 혹은 drink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No, I don't like to drink coffee 혹은 No, I don't like drinking coffee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우리 다음 동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여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travel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예문을 한번 볼까요? 너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고 질문이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주인공과 결론을 찾는 겁니다. 주인공은 너는 you예요. 결론은 좋아하니 라는 동사 like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Do you like? 라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행하는 것을 이라고 했으니까 여행하다는 travel을 여행하는 것을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건 맞아요. 바로 to와 ing입니다. 자, 그래서 do you like to travel? 혹은
Do you like traveling?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대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행하는 거 좋아해. 역시 yes로 시작을 한 다음에 주인공과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Yes, I like to travel. 혹은 Yes, I like traveling.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너는 캐나다로 여행 가니? 라는 표현이에요. 주인공과 결론. 너는이 주인공. 여행 가니가 결론이죠. 자, 그럼 질문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Do you travel? 이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 캐나다로 여행을 가는 거니까, 자, 우리 학교에 간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I go to school이에요. 그쵸? 서울에 간다는 I go to 서울이에요. 자, 이렇게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방향을 나타낼 때는 주로 to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캐나다라는 곳으로 내가 여행을 가는 거기 때문에 캐나다 앞에 to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Do you travel to Canada? 라고 질문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난 캐나다로 여행 가지 않아 라는 문장이에요. 자, 주인공과 결론 역시 먼저 찾아야겠죠. 주인공은 나, 결론은 여행하지 않는다예요. 여행한다는 혹은 여행 간다는 travel인데 여행하지 않는다, 여행 가지 않는다니까 don't travel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No, I don't travel to Canada.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너는 유럽으로 여행 가고 싶니?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문장도 역시 주인공과 결론 찾아봐야겠죠. 너는 유럽으로 여행 가고 싶니? 너는이 주인공이네요. 자,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여행하다예요? 아닙니다. 여행하고 싶니? 뭐뭐 하고 싶다가 결론이죠. 뭐뭐 하고 싶다는 우리 동사 뭐 사용해요? 바로 want입니다. 자, 그럼 Do you want? 라고 질문을 했고 유럽으로 여행 가고 싶니? 라고 했으니까 Do you want 다음에 여행하고 싶다? travel이 등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Do you want to travel to Europe? 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want와 travel 사이에 있는 이 to와 travel과 유럽 사이에 있는 이 to는 어떻게 다른 to인가요? 이거 같은 to면 하나는 빼고 얘기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자, 앞에 나오는 이 want와 travel 사이에 있는 이 to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어에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한 문장에 결론이 두 개가 올 수 없습니다. 뭐 이건 우리말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영어에선 한 문장에 결론이 두 번 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영어에서는 이 결론의 역할을 하는 게 보통 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가 두 번 나오는 걸 영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want도 동사, 뒤에 나오는 travel도 동사기 때문에 한 문장에 이렇게 동사 두 개가 붙어 있으면 표현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동사는 결론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동사를 앞에 to를 붙여서 여행하는 것을 혹은 ing를 붙여서 여행하는 것을 이라는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동사를 두 개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to고, 자, 뒤에 나오는 travel과 유럽 사이에 나오는 to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go to 서울과 go
to school을 표현할 때 이 to를 사용하는 건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그쵸? 어디론가 이동을 하니까 to를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to는 이동의 개념을 담고 있는 to예요. 즉, 앞에 나오는 to와 뒤에 나오는 to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to를 모두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Do you want to travel to Europ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다음 예문을 통해서 우리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유럽으로 여행 가고 싶어 라는 표현입니다. 역시 우리 문장을 한번 주인공과 결론부터 찾으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yes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해주고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는 I. 그 다음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결론이니까 동사 want를 사용해서 I want to travel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역시 want와 travel 한 문장에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만났네요. 그럼 어떻게 해줘라? 뒤에 나오는 동사에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라.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want는 뒤에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는 오로지 to만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like처럼 to와 ing를 모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to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I want to travel to Europ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영어를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영어식 어순인데, 그 영어식 어순은 어떻게 생각해라?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주인공과 결론부터 생각하자.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한 문장에 우리가 동사가 두 번 나왔을 때는 뒤에 나오는 동사에 to나 ing를 붙여서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자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뭐냐면 내가 영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동사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한 문장에 동사가 두 번 들어가는지 세 번 들어가는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라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건 저랑 같이 수업을 함께 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시면서 이 단어가 동사라는 거구나.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니구나. 이런 걸 직접 체험하고 입으로 익히셔야 돼요. 이거를 단어장을 찾아보고 내가 뭔가 사전을 찾아본다라고 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쉽게 내가 표현을 하는데 조금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내 입으로 틀리고 내 입으로 익히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수업을 하시면서 정말 많이 틀려야지만 이게 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 표현 방법이 정말 다양한 to와 ing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음 예문을 볼게요. 나는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I like travel 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 like travel은 잘못된 표현 방식입니다. I like travel에서 like라는 단어도 동사, 뒤에 나오는 travel이라는 단어도 동사기 때문에 한 문장에 이렇게 동사를 두 번 쓸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I like to travel 혹은 I like traveling 처럼 표현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동사 like는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리고 동사 travel은 여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I like travel 이라고만 얘기하면
나는 좋아한다, 여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나는 여행한다, 좋아한다 라는 문장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한다 라는 표현을 여행하는 것을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나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훨씬 더 부드러운 어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행하다를 여행하는 것을 이라고 바꾸는 것처럼 travel 이라는 동사를 to travel 혹은 traveling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여행하다를 여행하는 것을 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올바른 표현이 I like, 나는 좋아해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To travel, 여행하는 것을요. 자, 그리고 I like traveling, 나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바꿔주셔야 돼요. 문장을 만들다 보면 지금 이 여행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처럼 I like to travel 혹은 I like traveling 이렇게 to와 ing를 모두 사용해도 되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오로지 to라는 표현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혹은 오로지 ing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자, 그건 또 어떤 표현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 여행하고 싶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영작을 해볼 텐데 영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주인공과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입니다. 자, 이 문장의 주인공은 나, I가 되겠네요. 자, 결론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동사 want가 되겠죠. 자, 그럼 I want 뒤에 여행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행하다라는 동사 travel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I want to travel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want도 동사, travel도 동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I want to travel 혹은 I want traveling. 자, 근데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want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왔을 때 ing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나 여행하는 거 좋아해 라는 표현이에요. I enjoy 뭐 하는 거를 좋아해요?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travel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I enjoy travel 이라고 표현을 만들 수 있는데 역시 enjoy도 동사고 travel도 동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I enjoy to travel 혹은 I enjoy traveling 이라고요. 자, 근데 이번에 enjoy라는 동사는 우리 앞에서 배운 want와는 반대로 뒤에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to라는 패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ing만 사용해서 I enjoy traveling 이라고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want는 to만 사용할 수 있었고 enjoy는 ing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to와 ing가 가진 어감 때문이에요. 자, 저는 이 ing와 to가 가진 어감을 시간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거든요. to와 ing는 과거와 미래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고 ing는 과거와 현재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to는 현재 어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ing는 미래에 대한 어감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자, 이걸 가지고 문장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느낌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forgot 이라고 이야기하면 forgot은 forget의
과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까먹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I forgot 하면 나는 까먹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call you의 표현은 너에게 연락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 to가 붙어 to call you 라고 하면 to 라고 하는 것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을 때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를 할 때 to 뒤에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해야 할 행동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to 뒤에 call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해야 할 행동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너에게 연락을 해야 할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I forgot to call you 라고 얘기하면 내가 까먹은 건데 뭘 까먹은 거예요? 너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나 너한테 전화한다는 거 깜빡했어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표현을 볼까요? I forgot calling you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자, call에 ing가 붙어서 calling이 됐네요. ing는 제가 위에 과거와 현재의 어감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각각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forgot calling you. call은 연락하다인데 거기에 현재 어감을 담아서 지금 연락하고 있는 걸 까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 지금 너한테 연락하고 있는 걸 까먹었어.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자, 그럼 콜링이 돼서 과거의 어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연락했었던 것이 되겠죠? 자, 그럼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I forgot. 나는 까먹었어. 뭘 까먹은 거예요? 너에게 연락했던 걸 까먹었어 라고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이 문장은 어색한 문장이 아니죠? 자, 그래서 완벽한 해석은 나 너한테 연락했었던 걸 까먹었어 라는 표현이 돼요. 우리가 가끔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나? 아, 맞네. 나 너한테 전화했었구나. 이렇게 무언가 했던 행동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to와 ing가 가진 어감 때문에 해석 자체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want는 왜 to밖에 쓸 수 없었는지 우리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ant의 해석은 원하다 혹은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want는 미래에 대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 커피 마시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되죠. 그것처럼 want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현재 하고 있는 어감을 넣어버리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걸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나 커피 마시고 싶어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I want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표현이니까 to drink coffee를 사용해서 I want to를 줄여서 want to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I want to drink coffe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영어 공부하고 싶어 라는 표현은 가까운 미래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I want to study English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나 운동하고 싶어 라는 표현입니다. 역시 내가 뭐뭐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I want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운동하다는 workout이에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I want to work out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ing밖에 쓸 수 없었던 enjoy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njoy는 즐기다 혹은 좋은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하는 행동이 뭐가 있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게 되면 고민을 하시겠죠. 내가 뭘 즐겨하지? 아, 그래. 나 운동하는 거 좋아해. 혹은 나 책 읽는 거 좋아해. 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느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좋아하고 즐겨 했었던 행동들에서 어떤 행동인지를 찾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enjoy라고 하는 건 보통 내가 즐겨하는 행동, 지금 현재 즐겨하는 행동 혹은 과거에서부터 내가 해왔던 행동들 중에서 뭔가 정말 좋아하고 재밌었던 행동에 대해서 enjoy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해야 하는 행동 혹은 해보지도 않았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enjoy라는 동사를 쓰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ing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나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내가 정말 즐겨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enjoy watching movie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연극 재밌게 봤어 라는 표현 한번 볼게요. 연극을 재밌게 봤다라고 표현을 할 때 enjoy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연극을 재밌게 봤어는 과거니까 enjoy에 ed를 붙여서 enjoyed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I enjoyed 나는 즐겼어 라는 표현이죠. 뭐를? 보다라는 표현 watch 그 다음 연극은 a play 혹은 the play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문장 한번 연결해 볼까요? I enjoyed watch the play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enjoy도 동사, watch도 동사네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I enjoyed watching the play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나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해 라는 표현도 역시 I enjoy를 사용해서 I enjoy workout 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enjoy도 동사, workout도 동사기 때문에 I enjoy working out 이라고 표현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to만 사용할 수 있고 ing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to만 사용할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이 to는 미래에 대한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decide, 결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decide는 결심하다라는 동사인데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거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 혹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결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decide는 단어 자체가 미래에 대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동사기 때문에 항상 뒤에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는 to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운동하기로 마음먹었어 라는 표현 나는 결심했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I decided 뭘 결심해요?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니까 to work out 이라고 표현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완성해 볼까요? 나 운동하기로 마음먹었어. I decided to work ou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문 볼까요? plan은 계획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지금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획하다라는 동사 plan도 역시 미래에 대한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뒤에 어떤 동사가 왔을 때 역시 오직 to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오늘 세차를 할 계획이야 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할 계획이야 라고 표현하니까 I plan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I plan 뭘 할 계획이에요? 세차하다. wash my ca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차 해야 할 행동이니까 to wash my car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I plan to wash my car today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ing만 쓸 수 있는 동사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finish라는 동사입니다. 뜻은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행동 혹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끝낸다라고 표현을 하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행동을 끝낸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finish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어떤 동사가 왔을 때 오직 ing만 쓸 수 있습니다. 나 설거지 끝냈어 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I, 끝내다는 finish인데 이미 끝낸 상태가 되는 거니까 뭐예요? 동사의 과거형을 써줘야겠죠. finish의 과거는 ed를 붙여서 finished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I finished 그 다음 설거지 하다는 do the dishes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설거지 하고 있는 행동을 끝낸 거니까 뭐예요? I finished doing the dishes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나 설거지 끝냈어. I finished doing the dishe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마지막 예문이에요. give up 하면 포기하다 라는 표현인데 자, give라는 뜻은 주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up은 뭐예요?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끝까지 라는 어감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가진 거를 다 주고 끝낸다 라고 해서 give up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포기하다 라는 표현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의미에서 give up은 포기하다가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하는 거를 포기했다 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주인공은 누구예요? I, 나죠? I, 포기하다, give up인데 이미 포기를 한 과거니까 어떻게 해줘요? give up의 과거인 gave up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I gave up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해외여행 하는 것을 해외여행 가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표현이니까 해외여행이라는 표현을 만들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여행하다는 동사 travel입니다. 그럼 travel이라는 표현을 쓰고 뒤에 해외로라는 의미의 abroad를 넣어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travel abroad. 한 번 더. travel abroad. 그쵸?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I gave up travel abroad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gave up도 동사고 뒤에 나오는 travel도 동사네요. 자, gave up, 포기하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포기하다니까 뒤에 travel에 ing를 넣어주셔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I gave up traveling abroad.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 해외여행 가는 거 포기했어. I gave up traveling abroad. 우리 오늘 to와 ing가 가진 수많은 표현 방법들 중에 한 문장에 동사가 2번 등장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러운 어감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떤 동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to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ing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습밖에는 없어요. 내가 자꾸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어 봐야지만 이래서 얘를 to만 쓸 수 있었구나. 이래서 얘는 ing만 쓸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어감이 훨씬 더 빠르게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입으로 내뱉는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